당뇨는 불치병이 아니다. 지난 영상에서 전해드렸던 내용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영상에서는요, 실제로 당뇨를 겪어본 의사들은 뭘 챙겨 먹고 또 뭘 먹지 않는지 당뇨에 관한 기존 상식을 파괴하는 정보를 제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자, 오늘도요, 당뇨에 관해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있어서요,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번 영상만큼이나요, 중요한 내용이들이니까요, 당뇨 확실히 잡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아주 많으시죠? 실제로요, 당뇨 환자들은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고, 갈수록 발병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어 갖고요, 이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당뇨 예방과 관리가 필수인 시대에 접어들었는데요. 자, 당뇨가 진짜 무서운 점은요, 뚜렷한 증상이 없이 발병하는 경우도 많아서요, 방심하는 사이에 크게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뇨는 초기 증상이 보인다 싶을 때 한시라도 빨리 알아차리고 대처를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초기 증상이 보임에도 이를 초반에 방치를 하면요,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성 망막병증, 족부병증, 뇌혈관 문제 등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당뇨를 무조건 의심해봐야 하는 몇 가지 초기 증상과 당뇨 환자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개발된 최신 의료 기술에 관한 정보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 바로 대표적인 당뇨 초기 증상 9가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당뇨 초기 증상 첫 번째, 소변의 양이 증가하며 화장실을 자주 간다. 익히 알려진 당뇨 초기 증상들 가운데서도 아주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체내 세포에서 원활하게 사용되지 못한 혈당이 소변을 통해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포도당은요, 다량의 수분을 가지고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전과 달리 소변의 양이 증가를 하고 동시에 소변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 심한 갈증이 계속된다.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도 아니고 물을 평소에 적게 먹는 것도 아닌데 심한 갈증이 계속된다. 이럴 때도 역시요, 당뇨 초기 증상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당뇨로 인해서 체내 혈당이 상승하게 되면요, 신체의 향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자연스레 물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계속해서 갈증을 호소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거나 음식을 적게 섭취하는 것도 아닌데요, 계속해서 살이 쭉쭉 빠지고 날이 갈수록 체중이 감소한다. 이건 역시도요, 당뇨 초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당뇨라는 질환은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발생하는 대표적인 대사질환으로요, 포도당 대신 지방 또는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요, 체중이 쉽게 줄어든다고 하네요. 자, 네 번째, 상처가 자주 나고 회복이 느리다. 우리 몸은 통증 또는 예기치 못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예민한 감각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로 인해서 감각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쉽게 상처를 입고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서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저하되면서 감염이 쉽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손톱의 변화. 인체의 여러 부위 중 간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를 꼽으라면요, 대표적으로 손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손을 들어서 손톱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세요. 간의 혈액 조절이 원활하고 건강한 사람의 경우는요, 분홍빛의 손톱을 가지겠지만요, 손톱이 두꺼워지거나 하얗게 변하신 분들은 만성적인 신장병을 의심해 보셔야 하고요. 혹시 내가 당뇨가 있는 건지 아닌지 꼭 한번 의심을 해 보셔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피부가 가렵다.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피부에 지속적으로 가려움증을 느끼는 경우 당뇨 초기가 아닌지 무조건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당뇨 발생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요, 신경에 손상을 입어 피부가 매우 건조하고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렵다고 로션이나 연고만 바르고 끝내시면 절대 안 되고요. 꼭 한번 병원에 가셔갖고요,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7번째, 손발이 저리다. 당뇨가 생기면 혈액의 점성이 높아져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손발이 저리거나 심할 경우에는 통증, 따끔거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8번째, 피곤하고 무기력해진다. 에너지원으로 활용돼야 할 포도당이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요, 쉽게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충분히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로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면요, 당뇨 초기가 아닌지 꼭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겠네요. 자, 마지막 9번째입니다. 시야가 흐려진다. 혈중당이 증가를 하면요, 눈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시야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한쪽 눈에만 반열될 수도 있지만요, 양쪽 눈에 번갈아 가면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데요. 이런 안구 쪽 당뇨 증상을 관리하지 않는다면요, 영구적 손상까지 이어져 갔고요, 심할 경우에는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당뇨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 9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나타날 수 있는 초기 증상으로는 공복감이 심해져 음식을 과다 섭취한다던가 겨드랑이, 사타구니, 목의 피부가 얼룩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요. 자, 다음으로는요, 당뇨 환자를 위한 최신 의료 기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당뇨병은 췌장이 망가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호르몬 분비가 안 되거나 인슐린 호르몬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발생하는 병이 바로 당뇨병인데요. 치료를 위해서는 정상 췌장을 이식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췌장 이식 수술은 뇌사자의 췌장을 받기가 어렵고요. 수술도 난이도가 커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췌장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인공췌장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인공췌장이 앞으로 여러 당뇨 환자분들에게 편리함을 선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공췌장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인공췌장이란 무엇일까요? 인공췌장이란 실시간 혈당을 측정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 인슐린을 주입하는 인슐린 펌프, 이를 통제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의료기기를 말합니다. 뱃속에 바늘을 꼽아갖고 24시간 자동적으로 혈당을 측정을 하고 필요한 양의 인슐린을 주입해주는 기기로요, 연속 혈당 측정기, 연동 인슐린 펌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혈당을 감지하는 연속 혈당 측정 기술이 급격히 발전을 하면서 인공췌장 개발이 가속도를 내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환자가 수동으로 인슐린 펌프를 통해 인슐린을 주입을 하지만요, 앞으로는 환자의 혈당 상태에 따라서 자동으로 인슐린 증감이 되고요, 인슐린뿐만이 아니라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 호르몬까지 투여하는 등 진정한 의미의 인공췌장이 머지않아 등장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고 하는데 환자가 먹는 수많은 음식, 그리고 스트레스 등 개발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 수많은 변수에 따른 환자의 혈당 정보를 조합해 알고리즘을 만들고요, 이를 기반으로 정교하게 인슐린을 투여해야 한다는데요. 현재 유수한 대학에서요, 실제 췌장과 같은 정도의 혈당 조절이 가능하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고요, 1년에서 2년 내에는 성과가 확실히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기도 크기가 작아지고 사용이 편리한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다니까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관련 정보를 꼭 미리 알아두셔야겠고요. 현재는 배 양쪽에 인슐린 펌프와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붙여서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요, 연속 혈당 측정기와 인슐린 펌프가 하나로 합쳐진 모델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요, 패치형으로 붙이는 인슐린 펌프도 국내에서 개발이 됐다고 하네요. 인공췌장의 장점을 조금만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공췌장의 장점은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혈당 조절이 잘 된다. 혈당은 24시간 변화가 있지만 당뇨약 경구 혈당 강화제를 하루 한 번 복용을 하고 인슐린 주사는 하루 1회에서 4회 투여를 하죠. 그런데 기존의 이런 방식은 정밀하게 혈당 조절을 못하고 저혈당의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연속 혈당 측정을 통한 인슐린 투여는 혈당의 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둘째, 저혈당 발생을 줄일 수 있다. 1형 당뇨병 환자는 저혈당 위험이 특히나 큰데 현재 사용 중인 연속 혈당 측정기 연동 인슐린 펌프는요, 혈당 하한값을 설정을 하고 이 값에 도달하기 전에 인슐린 주입이 정지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앞으로 출시될 제품은 기본 혈당 값을 세팅을 해놓고 혈당이 많이 높으면 인슐린을 많이 넣어주고 혈당이 조금만 높으면 인슐린을 적게 주입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저혈당 걱정이 많이 없어지겠네요. 연속 혈당 측정기와 인슐린 펌프는요, 2020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본인 부담금 30%, 인슐린 펌프는 170만 원 기준 가격으로 본인 부담금 30%인데요.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1형 당뇨병 환자가 대상이고요. 향후에는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은요, 대표적인 몇 가지 당뇨 초기 증상과 당뇨 관련 최신 의료기술, 인공췌장에 관한 소식을 알아보았는데요. 자,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일상생활 중에 오늘 나온 초기 증상이 보이다 싶으면요, 절대 방치를 하지 마시고요.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인공췌장 기술도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좋은 소식이 나면요, 바로바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멋진 노년을 위한 인생의 모든 정보, 시니어라이프의 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